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자정. 세상의 눈을 피해 약 4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조용히 주인을 바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도, 긴급 속보도, 그 어떤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월스트리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43층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믿기 힘든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세 번째 같은 문장을 읽고 있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약칭 CPPIB가 골드만삭스의 지분 12.7%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 CEO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고 재무책임자인 데니스 콜먼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해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매집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도 경보를 울릴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월스트리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골드만삭스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날 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최대 은행들이 똑같은 기습을 당했습니다. 캐나다의 거대한 연금 기금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는 마크 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CPPIB 본사에서는 CEO 존 그레이엄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과 함께 조용히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테이블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계획의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략은 몇 달 전 당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캐나다 경제를 압박하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크 카니는 정면 대결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직접 싸우는 대신 미국의 내부로 들어가 그 심장부를 사들이겠다는 대담한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막강한 연금 기금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온타리오 교원연금, 그리고 퀘벡주 연금. 이 세 거대 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무려 4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 자금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투자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간과했던 사실을 마크 카니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힘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세이며 이제 캐나다는 조용히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골드만삭스였습니다. 6개월에 걸쳐 CPPIB는 여러 거래소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였습니다. 그 어떤 거래도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지만 합쳐졌을 때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 이사회에서 캐나다 측 대표는 더 이상 단순한 참관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그는 첫 번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캐나다 사업부를 확장합시다. 캐나다 시장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그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캐나다에 더 깊이 발을 들일수록 캐나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이야말로 마크 카니가 정확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JP 모건 체이스였습니다. 세계 금융계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제임이 다이먼 CEO조차 캐나다의 부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주식 매입은 합법적이었고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측 대표가 참여한 첫 이사회에서 그는 또다시 그럴듯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와의 디지털 뱅킹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토론토는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디어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협력의 이면에는 미국 최대 은행을 캐나다 경제에 더욱 단단히 올가매려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캐나다 펀드들은 조용히 지분 3%를 확보했습니다. 큰 수치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 넓게 분산된 대기업에서 이 정도 지분은 경영 전략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캐나다 측 이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시장은 ESG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캐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분야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를 캐나다의 강점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마크 카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더 많은 월스트리트 자금이 캐나다로 흘러들어왔고 글로벌 ESG 리더로서 캐나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에는 CPPIB와 온타리오 교원연금이 협력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은행 지분의 2%를 매입했는데 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사상 단일 기관 투자자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CEO 브라이언 모이니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주주들은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원했고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니엔 CEO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우리 본사가 있는 살럿 다음으로 가장 큰 운영센터를 토론토에 설립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한 캐나다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작전은 전통적인 은행을 넘어 핀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캐나다 연금기금은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 같은 디지털 결제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결제는 금융의 미래였고 마크 카니는 그 미래를 캐나다가 주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페이팔 이사회에서 캐나다 대표는 대담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여 이끌어 나갑시다. 페이팔 경영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험, 자산운용, 사모펀드, 헤지펀드까지 캐나다의 영향력은 월스트리트의 모든 구석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지속가능 투자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마크 카니에게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규칙을 캐나다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모든 중대 결정은 법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 때문에 캐나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토론토 금융지구에 최첨단 신사옥을 열었고 JP모건은 워털루의 기술 허브를 설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밴쿠버의 ESG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캐나다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 졸업생들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탐내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던 두뇌 유출 현상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금융계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제 부분적으로 캐나다에 달려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로비스트들은 워싱턴 정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의회은행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캐나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카니는 위협이나 갈등이 아닌 오직 자본의 전략적인 이동만으로 월스트리트를 바꿔놓았습니다. 캐나다 연금기금이 보유한 4조 2천억 달러는 그 어떤 강력한 무역 관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조용한 금융혁명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연금기금은 정말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야기는 비단 캐나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꼽히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쌓아온 돈이 때로는 국가의 경제와 외교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돈이 어쩌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